여기 원래 이랬음. 안녕.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는. 그리고 이래가지고 피 엄청 많이 나는데 테이프가 어딨어? 그런데 아파서 제가 눌러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가끔씩 네가 이렇게 눌러주고 눈 세우라고 하고 그냥 네가 가잖아. 근데 그러면 백방 잘 안 누른 환자들은 피가 통합서 올 거거든. 그럴 바에는 자 여기 잡아요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바꿔. 그냥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꾹 눌러요. 여기서 방금 바늘 뺐어요. 혹시 어느 정도로 이 정도로 누르세요. 왜냐면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환자가 있어. 이러면 여기 거지에 피 다 나가. 그러고 이거 응급사직을 했고 이틀간 잠만 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병원은 왜 그만뒀냐면 일단 프리셉터 선생님의 태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살벌했고 어딜 가나 다 이런 병원은 있겠지만 제가 적응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관련 없는 기업에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간호사로서 처음 일해본 곳이 태움으로 조금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근데 다들 뭐 태움 심하다고 하는 곳 많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유독 심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무 시간이 데이는 새벽 4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서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준비를 하고 4시에 출발을 해야 병원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줄도 너무 고되고, 제가 3교대를 처음 해봤는데 3교대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을 새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저는 데이 근무 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셉터 선생님이 저보다 아마 3살 어리셨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어서 적응을 못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제가 나이가 많아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는 감수하고 배우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제가 다른 회사에 다녀오다 보니까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거랑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업무랑 비교를 하게 되면서 아, 여기는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다른 곳을 가보지 않았고 여기부터 왔으면 뭐 그런 현실이라 해야 하나? 그런 걸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 프리셉 선생님은 명목은 있었어요. 저를 태우는 명목.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런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거기 구조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3교대 하면서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그 스케줄이 또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고 첫 병원이다 보니 하루 종일 긴장을 해 있고 이러면 피곤해서 공부 많이 못합니다. 진짜로 많이 못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리셉터 선생님이나 뭐 업무하면서 들었던 말들, 뭐 제 마음에 뭐 박히는 말들 같은 게 있긴 했거든요. 그런 게 자꾸 떠오르면서 좀 저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뭐 저처럼 말 안 통하는 프리세티는 처음 본다. 그리고 이런 말은 뭐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오니까 공부를 안 해오는 사람한테는 가르쳐 줄 수 없다.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해온 건 아니에요. 뭐 변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억날 때까지 거기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옵저하세요. 옵저란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고 옵저하세요. 선생님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알려주기 싫어요. 선생님 알려주기 싫으니까 선생님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선생님처럼 말 안 통하는 사람 처음 봐요. 선생님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뭐 이런 말 매일매일 10시간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제가 신규잖아요. 병원 구조라는 게 다 이런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도 자기 일만 해도 바쁜데 저처럼 생신규가 와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안 숨기고 분출하는 데는 처음 봐요. 다른 회사도 그런 곳 있겠죠?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그냥 서 있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독립 때까지 버티려고 했거든요. 제가 한 달하고 그만뒀는데 독립한 동기들 보면 더 태워지면 더 태워졌지 저보다 절대 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퇴사했던 분 이름을 이니셜로 말하면서 일 못하는 거 또 왔네. 뭐 KH 하면서 익명입니다. 이거는 그 가명이고 예명으로 KH 또 왔네. 그런 거 또 왔네. 그리고 그냥 제 걸음걸이도 보기 싫어. 존나 짜증나. 뭐 이런 말 대놓고 하시고 제가 같은 프리셉터한테 프리셉티 교육을 들었던 동기한테 여쭤봤거든요. 혹시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못하는 거면 솔직하게 말해달라. 왜냐하면 저도 제가 공부를 안 해온다고 하시니까 저는 또 나름 해가는 건데 정말 제 역량 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신규 간호사로서 느끼는 고충이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아니다. 자기는 프리셉터 기간에 너 이런 식이면 독립해서 어떻게 할래? 당장 수 선생님께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무릎 꿇고 빌어서 프리셉터 기간 더 늘려달라고 해라고. 무릎 꿇고 빌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꺼져라. 응급사직해도 괜찮으니까 꺼져라. 털끝도 다이기 싫다. 이런 말 들었다고 한 동기도 있었고 그냥 여기는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일 자체는 사실 이것도 좀 제가 다른 회사를 다녀와서 적응을 못했나 싶기도 한데요. 저는 일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한 부서가 저는 과는 잘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다닌 병원이 좀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병원이라 과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과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도 다 솔직히 간호잡이 루틴이잖아요. 그걸 적응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겠지만 제가 다른 회사에 다닐 때도 중소기업이었지만 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직장 동료분들도 6개월,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은 다녀야
아 이제 얘가 이 회사에 다닐 사람이구나 하고 정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한 달 만에 그만뒀냐면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프리셉터한테 그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옥저해라 라는 식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저는 일하면서 부딪히다 보면 적응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업무적인 면에서 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돕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신규 선생님들만 뛰어다니고 고연차들은 그냥 스테이션에 앉아서 노가리 까요. 아, 일 못하는 거 또 왔네, KH 같은 거 또 왔네 대놓고. 왜냐면 사람 욕을 하면 귓속말을 해도 자기 욕인 거 알잖아요. 근데 대놓고 하니까요. 대놓고 하고 쟤는 뭐 무섭지도 않나 봐, 뭐 환자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봐,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앉아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연차 간호사로서 그게 맞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자가 진짜 잘못될 정도로의 큰일이다 라면은 당연히 같이 가서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데 신규 선생님 혼자 뛰어다니고 그냥 고연차들은 앉아서 신규 욕을 대놓고 들리게 한다는 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 뭐 담당 간호사 선생님, 신규 선생님이었긴 한데 업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누군가를 욕하기 바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립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변명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2주일만 버티면 독립이었거든요. 사실 데이 업무였어요. 저는 나이트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전선 업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데이랑 이브닝은 제가 적응을 좀 했거든요. 물론 풀셋 손해보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 와중에서 데이 업무는 적응을 해서 제가 응사한 날이 데이 근무였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 응급사직한 그렇게 앞담당하는 신규 선생님들 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걸음걸이 짜증난다, 이거 노트만 봐도, 노트 표지가 좀 화려한 선생님이었는데 이거 노트만 봐도 정신없다. 근데 막상 노트를 펴보니까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 그럼 이거 얘 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건수 잡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현타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지? 그리고 저 응사한 다른 동기도 있었는데 그 동기는 퇴근하고 프리셉터한테 연락도 왔대요. 야, 뭐 너 이거 안 하고 가면 뒤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일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분위기 때문에 전 그냥 나왔어요. 이거 내가 일은 적응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하물며 제가 다른 병원에서 실습할 때만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폴대가 넘어져서 쿵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모든 간호사들이 병실 내로 달려가서 같이 상황을 확인하고 돕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고연차들 엉덩이 무겁고 앉아서 신규 선생님 욕하기 바쁘고 일 못하는 거 또 왔네, 저렇게 업무 피해줄 거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들이 많았죠. 무릎 꿇고 빌고 와라는 등 걸음걸이만 봐도 짜증난다. 제가 근데 좀 퇴사하고 나서 속이 안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하는 제 동기 선생님들도 사실상 그렇게 당하면서 또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버틴 거고. 그래서 다들 버티는데 나만 이런 거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만뒀나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만둔 건 맞는데 그냥 여러모로 현타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 가도 이런 병원 뭐 이런 분위기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분위기 자체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나이가 31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걱정도 들죠.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겁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도 나이트 중간에 면접 보러 가고 너무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잠도 막 나이트 때 이틀 밤새고 면접 보러 가고 이랬는데 뭐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나라에 저도 간호학과를 늦은 나이에 26에 다시 갔거든요. 그러고 30에 졸업했는데 간호사 수도 너무 많아졌고 취업도 어렵고 근데 또 취업을 어렵게 해도 병원 상황이 막 핑크빛이 아니야. 저는 그래서 웨이팅 때 놀다 갔거든요. 입사를 한번 미루면서 놀다 갔어요. 논 거 자체는 후회는 없는데 뭔가 입사만 한다고 다 핑크빛이 아니야. 그리고 큰 병원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셉터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프리셉터가 신규 생활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벅찬 느낌, 저 그거 뭔지 진짜 잘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퇴근하면 내 삶이 없어. 신규 시절엔 다 그렇겠죠? 근데 제가 살이 4kg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안 그래도 50kg 안 되는데 더 빠졌어. 몸에 힘도 너무 없고 진짜 만성 피로 쩔고요. 그냥 나약한가 싶습니다. 응급사직하고 이틀 동안은 잠만 잔 것 같고 입사 동기가 10명인데 한 달 만에 지금 저 포함해서 3명 그만뒀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만둘 거면 그런 결심을 내렸으면 결단력 있게 빨리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